아시아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또 하락장 난중일기를 가지고 또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리더스탁 정예준 전문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장세를 돌이켜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좋지 못했었던 형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 해왔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까지 장세에 그런 좀 악재가 연속적으로 나와준 장세는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만큼 이제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이제 거쳐 나갔었었죠. 그리고 아직도 장세가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세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 동안 혹은 별로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장세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장 안 좋다고 그냥 허송세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이 안 좋은 구간 속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들 혹은 하락장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상승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코스닥 장세 굉장히 좋았었죠. 상반기 때. 그때 화장품 관련주 아무거나 찍어도 급등하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아무거나 찍어도 수익이 났었던 그와 같은 화랑 장세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이후에 또 요즘 같이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구간 동안 이제 많이 수익금 벌어놓은 거 잃어버렸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수익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어낸 수익금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락장세 속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통해서 난중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역습이라는 강의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배수의 진, 이번에 세 번째 지피지기입니다. 하락장세임을 인지하고 이제 접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었는지 같이 복습도 해보고 오늘 주제 지피지기 시간에 어떤 강의가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이제 뒤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중일기라고 해놨어요. 어려운 중에,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울 때 쓴 이제 기록 일지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직접 리더스탁 정예준이라는 사람이 하락장세를 그동안 이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때는 이와 같은 매매 전략이 통했었다. 이때는 이와 같은 매매 전략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에 대한 기록 일지를 만들어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었었는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내용이 있죠. 처음으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뒤로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시장 하락에 이제 수혜주로 이제 역습을 하라라는 내용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해드렸어요. 시장이 이제 빠지는 원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유로 인해서 거꾸로 이제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이 있다. 이거를 주목하시라고 제가 말씀해드리고 있죠. 장세가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어떤 이유로 빠져요. 금리 인상이면 금리 인상, 아니면 최근에 정치적인 국정 리스크면 국정 리스크, 아니면은 브렉시트면 브렉시트, 이런 시장이 하락하는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빠지는 이유, 금리 인상, 혹은 브렉시트, 혹은 정치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거꾸로 이제 수혜를 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합니다. 하락 장세 동안.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그 몇 안 되는 수혜주들, 그러니까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 몇 개만 이제 급등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시장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는데 그 시장 악재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군들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종목군들만 이제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몇 안 되는 그 수혜주들이 시장 하락의 원인이 언제까지? 해소되기 전까지는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내용이 있어요.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상장되어 있는 종목 기업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 종목군들 중에서 이 수혜가 되는 수혜주들의 숫자가 많다? 아니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한 10개 미만이기 때문에 이 10개 미만의 종목군들만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장 하락 원인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한 1,800여 개 종목이 급락한다든지 아니면 빠진다든지 아니면 횡보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와주게 되는데 소수의 종목 한 150여 개 종목군들 중에서는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이 중에서 시장 하락에 수혜가 되는 종목 이 10개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투자자들이 집중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살짝 안 좋을 때 오히려 상한가 가는 종목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 종목에만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소수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 하락 속에서 오히려 역습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런 종목군들 매매 통해서 고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들 보게 되면은 이제 형세가 불리할 때,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란 뜻이죠. 형세가 어떨 때 오히려 이렇게 불리할 때는 역습으로 과감하게 가는 겁니다. 그냥 장 떨어지고 있다고 넉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 하락에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은 급등을 하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장 하락의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그럼 그런 종목을 역습하셔서 오히려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빠지는 원인, 이 원인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 시장 하락의 역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해드렸습니다. 사례 종목, 한세실업, 영업무역, 엘컴텍, 빅텍, 에이텍이라는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난중일기 1강.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다음 페이지를 이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정이 완료된 저점 종목을 공략하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조정이 완료된 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 뭐 이런 게 하락하게 되면은 동시에 종목도 같이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그런데 하지만 과거에 이미 매도 물량, 팔 사람들은 다 판 종목, 매도 물량이 모두 전량 다 투하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종목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시장 하락 시기에 이미 종목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어요. 제가 이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은 이제 뒤에다 배수의 진을 쳤다.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배수의 진을 친 종목, 이거를 차트로 통해서 보게 되면은 월봉상 캔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 이제 저점 라인 때 와 있는 종목. 더 이상 이 밑이 안 날 것 같다 예상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이 빠지는 이 구간대에서 오히려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튼튼하게 방어선 역할을 해줍니다. 왜? 시장이 빠졌을 때 대다수 종목은 빠지지만 이 종목은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종목군들은 확실히 어떻다? 자, 보세요.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에 어떻게 하고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빠질 물량이 없어서 이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빠지면은 막 급등하는 거 뭐 사기보다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거 사기보다는 저점에 있는 거 사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보수적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또 마찬가지로 집중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 하락 시기에 더 많이 올라가주는 성향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제가 다음에 사례 종목을 통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대림비행코라는 종목, 그리고 텔콘, 로코조이,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시장 하락 시기를 맞들이기 전에 이미 종목이 빠진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마지막 배수의 진을 쳤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배수의 진을 쳐놓고서 더 이상 나는 갈 데가 없다. 여기서 모든 적들을 막아내겠다 하는 장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마치 그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외적을 막 다 쓸어버린 것처럼 뒤에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이제 딱 배수의 진을 쳐놓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시장 하락 시기가 강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충분한 기간 동안 그리고 충분한 가격이 떨어진 종목, 반토막 이상 떨어지고 6개월 이상 기간 조정이 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빠지기 힘들기 때문에 즉 마지막 배수의 진을 쳐놨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요.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오히려 하락장 시기에서 재평가되어 폭발적인 시세가 발휘됩니다. 밑에 사례 종목군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게 난중일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난중일기 시간입니다. 오늘에서는 이거를 말씀해 드릴 거예요. 하락장에 이제 맞는 종목으로 이제 맞서라는 겁니다. 장세가 빠지고 좀 장기 침체에 빠졌다. 요즘 장세가 별로 좋지 않은 장세다 하게 되면은 이런 하락장에 맞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이제 그 명언이 있죠. 이 장이 하락장이다 하게 되면은 그에 맞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락장임을 인지를 했을 때, 장세가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빠질 것 같아. 그걸 인지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맞는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는 건데,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증시가 어떻게 장기 침체에 빠지던가 아니면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하락 장세가 연출될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급등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려면은 속칭 얘기해서 죄악주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종목의 성격이 불건전하고 약간 좀 사행성이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이제 그 불건전한 행위들을 막 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이 이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장세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군들을 하락장이다. 장이 좋지 않다. 혹은 경제상이 침체기다. 하게 되면은 그와 맞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올라간다는 거죠.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나와주는지 제가 사례 종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5년도 하반기 때로 돌아가서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2015년도에 그 상승장이 쭉 이제 랠리가 되었었죠.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바이오 관련주들, 뭐 제약주들,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 뭐 한미약품, 인피니티 헬스케어, 뭐 등등등등 종목군들, 뭐 젠백스 뭐 이런 종목들 그냥 대충 매수 툭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막 올라갑니다. 굉장히 화랑의 모습을 2015년도 상반기 때 보여줬었죠.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양쪽에서 잡아주면서 막 끌어올렸었어요. 그때 상승 시세가 쫙 나와준 다음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 도취됐습니다. 제약주들 이제 드디어 뭐 2배 간다, 3배 간다 이런 얘기 나와줬을 때 갑자기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모습이 연출되었었죠. 바로 기나긴 불황 속에서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장기화되었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초저금리 상태로 낮추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공중에서 뿌려주는 행위를 진행하면서 이것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진행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통화 정책만 계속 진행되면서 이런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와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서도 이제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10포인트까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해버렸고 연중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글로벌 증시가 커다란 악재에 부딪혀서 어떻게 장기간 초저금리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금리 상태라고 하면 증시에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죠. 원래 따지고 보게 되면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저금리 상태로 박은 거고 이에 따라서 증시가 후순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 저금리 상태가 장기화됐다는 얘기는 경제 상황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상태 속에서 기나긴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었고 마지막 저금리 기조 상태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나왔던 게 2015년도 12월 달이잖아요. 그 12월 달이 나오기 직전 그때가 마지막으로 이 초저금리 상태 마지막 기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2015년도 하반기 코스닥 61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코스닥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증시에서 이탈을 해버렸죠. 그 모습이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요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장세가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급락을 보여준 다음에 장기간 이제 횡보를 하게 되죠. 엄청난 이제 횡보 구간들을 지금도 역시나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구간들,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기에 빠져버린 이런 구간들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특징적으로 올라가느냐를 보자라는 거죠.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죄악주라고 아까 설명해드렸었죠. 대표적인 이 죄악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술과 관련돼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경기가 이제 불황 상태에 장기간 빠지게 되면은 뭐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이 건전한 이제 경제 활동보다는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난 이제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그 뭐 사행성 오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죠. 이제 막 우리 증시를 이제 경험하고 계신 투자 여러분들도 담배 태우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장 오늘 끝나고 안 좋다 하게 되면은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쵸, 뭐 이제 음주하신다고 가신다고 약주하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담배 한 대 피러 가신다거나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처럼 경제 상황도 좋지 않으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제 흡연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류 소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시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장기 불황기 속에서는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게 돼요.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보행양조라는 게 있죠. 이 보행양조라는 기간은 방금 전에 보여줬던 코스닥 하락 시기, 장기 침체 시기 있죠. 그 기간 동안 몇 퍼센트가 올라갔냐면은 58%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이제 2015년도 하반기 때 급락한 다음에 제자리로 찾아가지 못하는 장기 불황기를 거쳤었는데 이 종목은 거꾸로 이제 58%가 상승이 했다는 거죠. 구간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1,500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뭐 2,500원대까지 상승하고 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모습이 연출돼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죄악주 중에 이제 술과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장기 침체기 혹은 이제 경제 불황에 빠지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 주류 소비가 올라가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전한 행위보다는 이렇게 좀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럼 술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주정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주류 맥주 소주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다, 침체기다 하면은 죄악주가 좀 상승하겠네라는 것들을 예상하는 게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마인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행양주는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이제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58%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와 같은 침체기, 장기 침체기 속에서 오히려 수익이 나는 매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장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 같다 인지했으면은 이와 같은 종목이 하락장을 방어해줄 수 있는 58%의 상승 종목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락장세에 장기화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음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죄악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이제 성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뭐 건전한 행위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행위들이 이 경제 불황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침체 시기 이런 때는 또 마찬가지로 수혜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이죠. 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뭐 기업들 중에 이 종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콘돔, 피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런 침체기기에는 이와 같은 성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더 늘려서 하기 때문에 수혜가 된다라는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죄악주 중에 하나로 또 유니더스라는 종목이 같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종목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은 보행양조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81%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큰 상승세를 연출해 줬었죠. 물론 이 기간 동안 뭐 유니더스에 해당되는 뭐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지카바리아스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하지만 그 전에도 이 종목은 상승 시세를 요 2,360원에서부터 여기 9월 달까지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8월 달서부터 시장이 잘 올라갔다가 그쵸? 8월 달서부터 잘 올라갔다가 8월 달서부터 시장은 빠졌는데 이 종목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니더스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쵸? 거꾸로 떨어졌다가 8월 달을 기점으로 올라가죠. 장세하고 이제 디커플링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침체기이기 때문에 시장 하락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자, 경기가 이제 장기 침체기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든지 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건전한 뭐 경제 활동보다는 이런 성적 그런 생활을 대한 부분들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하여서 관련된 사업 분야가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약간 좀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공식들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죄악주가 급등하네. 뭐 이런 식의 기사들 클릭해 보게 되면은 뭐 유니더스라든지 방금 전에 보셨던 술과 관련된
뭐 이제 주정사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 같이 이제 편입이 되는 게 확인이 되세요. 그리고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것도 보세요. 81% 상승세 8월 달을 기점으로 장은 빠졌지. 장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이거는 떨어졌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현재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더스 대표적인 성 관련 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장세 속에서 장기 침체 시기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종목이 매력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몇 퍼센트? 81%가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 장세 속에서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장이 안 좋을 때 하락 장세 동안 이제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 장세에 맞는 종목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죠. 예, 세 번째 종목으로는 또 대표적인 또 제약주 중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약주 중에 또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 갬블, 그러니까 우리 뭐 도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합법적으로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좀 사행성 문화가 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그 이제 경제 상황을 봤었을 때 장기 침체 불황기가 장기화된다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뭐 잘 살자 이러기보다는 한탕주의 뭐 이런 거에 또 빠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 분야에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 현상들이 장기 침체기, 경기 불황기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8월 달이라는 시간 동안 종목이 40%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장세는 꺾이는데 강원랜드는 올라가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해서 대표적인 제약주로 같이 편입이 되어 있어요. 카지노 관련주들이 있죠.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GK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직접적인 거. 국내에서 이제 허용이 된 국내 카지노 사업 영위업체 강원랜드가 그와 같은 상승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제약주로 편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승률이 진행이 되었었고, 이제 장기간 이제 침체를 했던 시기, 경제 불황 속에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느냐, 건전한 경제 활동보다는 바로 이런 사행성 오락 분야에 오히려 집중을 한다 하여서 이 경제 침체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소비라든지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매출액이 올라가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지고 매출액이 많아지고 뭐 이용객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종목의 영업이익은 이 기업의 영업이익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주로 편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인해서 카지노 수요 증가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강원랜드라는 종목이 동일한 주가 하락 시기에, 증시 하락 시기에 오히려 40%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하락장, 침체기 속에서 가능했다는 게 포인트죠. 장이 안 좋을 때는 장이 좋지 않을 때, 장기 침체기가 우려된다 하게 되면은 장기 침체기 때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 바로 이 제약주들 위주로 종목을 보시라는 겁니다. 하락장인 인지했으면은 이와 맞는 종목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제약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더 있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바른손 ENA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82%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 불황기 속에서 게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른손 ENA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졌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하락 장세 속에서 수익이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도 하겠고, 다음서부터는 이제 좀 상승 반전 시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